안녕하세요. 연인테리 김 대표입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현장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화봉동 벽상 늘 푸른 아파트 23평 타입입니다.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은 꺾인 투베이 구조라고 흔히 말하죠. 아마 우리나라의 23평 구조 중에서는 가장 많지 않나.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고객님 가족 구성원은 어머님하고 장성한 아드님 두 분이 거주를 하시고 꽤 많은 레이아웃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은 철저하게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커스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구조죠. 가장 흔한 구조. 꺾인 기역자, 요 부분에 냉장고, 뚝냉, 큰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좁으니까 실제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은 어렵죠. 조리 공간도 좁고 냉장고도 못 넣고 식탁 놓을 공간도 없고 보통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남아있는 여벌방이 있다라면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를 보낸다. 김치 냉장고는 베란다로 보낸다 라고 저희도 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고객님하고 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장성환 아드님은 실제로 요리를 잘 하진 않을 거고 다행히 여벌방이 있으니까 여벌방은 온전히 음식을 할 수 있는 어머니의 공간으로 나누고 다이닝룸, 식탁 자리를 넓게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 3대장이라고 하는 인출식 로봇 청소기가 나올 수 있고 기본적인 수납이라든지 홈바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 커피 머신이라든지 토스트기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앉아 있을 경우에 밖에 외부가 보여요. 거실도 보이고 창도 보이고 채광도 느껴지고 이쪽에 앉아 계신 분도 보입니다. 기존에 식탁 놓을 자리가 없던 공간을 이런 식으로 좀 풀이를 새로 했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저희가 공사할 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업체분들이 가장 머리 아파 하시는 부분들이 어딘가는 전기 배전반 카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얘네들은 그냥 플라스틱 카바, 액자를 건다, 문을 만든다 이 정도인데 저희가 주로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벽을 면으로 마감을 하면서 숨어있는 공간에 전기 배선반을 넣게 됩니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숨겨주시면은 실제로 전기 배전반을 볼 일은 잘 없죠. 정상적인 구조였다라면은 냉장고 뒤에 숨어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숨겨둘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인테리어를 준비하시거나 기획을 하실 때 소소한 팁이지만 꽤 정리되어 있는 완결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은 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식구 구성원이 여기까지 방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만의 공간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크대 그리고 큰 사이즈의 개수대가 들어오게 되고 인덕션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서 소소한 팁 한번 드리자라고 하면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천장 높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싱크대 위치를 옮길 경우 부득이하게 기존의 자바라식 후드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탄소 필터 내장형 후드인데 요즘 워낙 인기 좋은 테슬라라든지 다운드래프트 형식의 후드 같은 경우가 탄소 필터로 자체적으로 고르는 방식인데 이런 형태의 매립형 방식도 탄소 필터가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방 위치를 옮기는데 자바라 이동이 어렵다, 후드 이동이 어렵다라고 할 때 쓰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일하시기 좀 편하게 저희가 온도 조명을 넣어드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600에 1200각의 따뜻한 느낌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좀 패턴이 좀 작은 타일보다는 좀 큰 타일이 들어오니까 혹시 일반 타일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작은 공간은 큰 타일을 쓰시더라도 큰 비용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인테리어 기획을 할 때 한번 참고하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주방 같은 경우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주방 공간에 조리 동선에 위치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요리를 좋아해서 실제로 많이 하는데 냉장고가 떨어져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만의 주방 공간을 만들어 드릴 때 조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동선에서 가깝게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형성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 어떻게 세우라고 여쭤봤을 때 너무 편할 것 같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구조가 충분히 냉장고, 김치 냉장고 조리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레이아웃을 옮길 필요가 없는데 기존에 꽤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나온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번 연장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주고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소파 자리, TV 자리, TV 자리, 소파 자리, 소파 자리, TV 자리. 최종적인 레이아웃은 창가 쪽으로 소파가 가게 되고 그럼 낮에 채광을 막아주기 위해서 속지 않아, 걷지 않아로 실제로 낮에 TV를 볼 분은 채광을 막아줄 거고 현관 쪽에 위치한 부분에 벽을 형성하면서 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을 변화를 많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드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안마의자를 구매를 하셨는데 렌탈도 아니고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꽤 고가의 제품인데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안마의자가 정말 큽니다. 생각보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눕혀지는 공간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구 배치를 소파, TV, 안마의자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TV를 77인치를 쓰실 건데 이렇게 놨을 경우에 너무 답답하고 크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꽤 있었고요. 이거 보시면은 23평의 꺾인 투베이 타입의 85인치 정도의 TV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느낌이 난다는 거. 혹시나 같은 구조, 같은 평형대의 인테리어를 구매하실 때는 이 정도. 체감상으로는 100인치? 12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체감상 큰 느낌이 나고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한 이후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소파 자리에서 다이닝룸, 식탁까지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꺾인 구조에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 미려한 구조가 되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도 꽤 만족을 하고 고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기본에 충실한 구조고 특징적인 거는 타일을 600에 1200각 밝은 느낌, 메인 톤을 밝은 느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느낌이 형성될 수 있게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말씀드리지만 성인만 사시기 때문에 젠다이가 일반적인 젠다이 높이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목욕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욕조가 들어오게 되고 해바라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청소사원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즘 인기가 워낙 많죠. 직수형 변기, 저수조가 따로 없는 직수형 변기라든지 해바라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 공사 전에 우리 집의 수압, 물의 압력이 얼만큼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수형 변기 같은 경우 기존 압이 권장 압보다 낮을 경우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은 해바라기 자체가 수압이 낙수가 좀 시원하게 내려오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은 세탁조라든지 주방에서 물을 쓰고 있을 때 수압이 약한다라든지 이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을 하실 때 미리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문 같은 경우 스윙도어라고 흔히들 부르죠. 기존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중문 안에 있어야 되는 방 하나가 중문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 여름철이라든지 손님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열어놓을 거고 그리고 조금 협소합니다. 일반 3년동 도어라든지 이런 도어 달기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 열렸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형태의 등이고 항상 저희가 현장 리뷰할 때 말씀을 드릴 때 금액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신경을 쓰면 좋은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데 보통 중문을 선택을 할 때 중문 바디 컬러가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요. 흰색, 검정색, 로즈 골드, 골드, 브론즈. 그러면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톤앤 매너가 있는데 걔를 무시하고 얘만 독자적인 컬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라면은 집에 메인 컬러와 같은 컬러로 한 번 더 후공적으로 랩핑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장들은 필름을 주면은 뭐 추가 비용 없이 랩핑을 해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름을 주면은 애시당초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오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좀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장 특이한 점은 기존 구조에서는 이쪽에 중문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닫이돌 한다라든지 신발이 좀 쓸린다라든지 수납 공간이 좁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문 공간을 앞으로 끌고 온 거죠. 그러면 현관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 넓어진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바닥지와 같은 톤의 600에 1200각의 타일을 세로로 깔게 되고, 이런 부분은 굳이 안 아끼고 조금 더 비싼 제품이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으니까 넓은 면적에 사용을 못 하시더라도 좁은 면적으로 쓰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벽체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가 센서를 숨겨서 히든도어로 스팟 조명으로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좀 쉬는 공간, 디스플레이 공간, 그리고 뭐 가방을 좀 얹어 놓는다라든지 신발을 신는다라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공간인데, 만약에 아이가 2명 있는 집이 신혼부부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장이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수납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2인 가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식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구성이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드님이 사용하시는 방은 이 방이 됩니다. 되게 특징적인 부분인데, 혹시나 늦게 들어왔을 경우, 조금 늦게 들어왔을 경우 중문을 열고 뭐 좀 소음이 나고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중문 바깥에 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 의도치 않게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꺾인 투베이 타입의 구조에서 가장 파격적으로 변화가 많이 간 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구조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런 디자인이나 레이아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은 공사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화문을 보시게 되면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님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흔히 방화문 3대 장애라고 하는데 안전체인, 말발굽, 우유마개, 너무 보기가 쉽죠. 그리고 어떤 데는 골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요즘 아파트 보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리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마개는 흔히 선택하는 방식들이 그냥 우유마개, 기성품 우유마개를 친다. 필름을 할 것 같으면 목공으로 보강을 해서 안에 폼을 써서 마감치고 필름으로 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런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알루미늄 패치,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도금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알루미늄 패치 위에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표시가 안 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막아준다. 그리고 고리는 없앤다. 그러면은 말발굽이 남는데 말발굽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고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압 체크를 교체를 하면서 일정 각도가 되면 문이 열리게 하는 이런 정지형 유압 체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필름 시공으로 마감을 내면서 훨씬 더 깔끔한 마감,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방화문 3대장이 없어지면서 훨씬 더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현관 부분 얘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인테리어 예산 안에서 현관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 공간이니까 타일도 조금 좋은 걸 쓰시고 조명도 조금 좋은 걸 하시고 벽체도 도배보다는 필름 마감으로 넣어 보셔도 아마 전체 인테리어 예산에서 큰 오차, 큰 금액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들어올 때 우리 가족들이나 내가 손님 들어올 때 가장 처음으로 맞아주는 곳이 현관이니까 조금의 더 투자를 하셔서 조금 더 쾌적하고
미래한 공간을 꾸미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화성 벽산 넬프론 아파트 현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요. 파격적인 레이아웃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고객님은 최종 완성본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실제 저희가 구성한 동선하고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을까라는 꽤 많은 궁금증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고객님 너무 만족하시고 저도 너무 만족하시고 저희가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동선과 취향에 맞춰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노력해서 오늘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연 인테리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